지난번에는 괴물들의 나라를 전체적으로 보았습니다.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행동, 들은 아이들에게 괴물적인 행동을 유발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두 번째, 맥스가 문을 닫고 혼자서 상상의 날개를 펼치고 자기 안의 괴물들을 만나고 괴물들을 길들이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참 신기한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오늘은 그 괴물의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안에 괴물적인 행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할 때 모든 사람들은 공격자형 동일시로 더 큰 괴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다를 미워하지 않고 부처님이 강도 도둑을 미워하지 않는 것, 누가 나를 공격하고 미워할 때 나도 그 사람이 하는 행동처럼 똑같이 공격할 때 나는 더 큰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공격할 때 거기서 그대로 멈추는 것이 나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이 작품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어린이들을 초대해서 읽어준 책입니다. 그만큼 훌륭한 책입니다. 우리들한테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훌륭한 그 문학가 카프카는 그 문학은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와 같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머리를 깨는 도끼와 같은 것이 소설, 문학의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들한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괴물들이 사는 나라, 모든 사람들은 내면에 괴물들이 있고 특히 부모들이 괴물같이 말할 때 아이들은 똑같이 배운다는 것을 이 작품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책에서 괴물들의 특징은 첫 번째가 날카롭고 뿔을 갖고 있고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섭습니다. 남이 다가올 수 없도록. 그리고 두룩두룩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 사는데도 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니까 팀장이나 과장이 괴물로 볼 수도 있고 결혼해서 시어머니가 괴물로 보일 수도 있고 부모가 자식한테 또 어느 때는 자식이 괴물로 보일 때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보통 대학원 들어갈 때 지도교수가 괴물로 보일 때가 있고 또 직장에서 상사가 괴물로 보일 때도 있고 이럴 때는 보통 괴물들이 나한테 줄 수 있는 보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작품에서처럼 괴물과 정면 돌파해서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맥스가 고함을 치고 같이 노래 부르고 춤추고 괴물들을 길들이면서 함께 노릅니다. 그러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놀고 춤추는
그 경험 세계 속에서는 자기 실현을, 자기 길을 힘차게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과제를 통해서 자기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내 안에 길들이지 않은 야성적인 것, 비이성적이고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바깥에서, 인간관계에서,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괴물들과 싸우고 내 안에 있는 괴물들을 극복하고 그것을 빛나는 에너지로 바꾸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모리스 샌닥은 칼데꽃 상을 받을 때 어린이의 갈등, 고통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허식의 세계를 그린 책은 자신이 어릴 때 경험을 생각해낼 수 없는 사람들이 꾸며내는 허식의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리스 샌닥은 자기가 어렸을 때 그 추억 경험을 되살려서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동물놀이, 동물탈, 동물 가면을 쓰고 지네들이 괴물이 되고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도망가거나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면을 쓰고 손주, 자녀들을 뒤따라가는 이런 괴물놀이도 재미있습니다. 저는 우리 손주들하고 이 놀이를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 3돌이 다 된 손녀는 지가 먼저 호랑이가 있는 동화책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붙잡고 오오 소리 내면서 저를 쫓아오라고 그래요. 또 어느 때는 지가 그 책을 갖고 우리를 쫓아오면 우리가 무서워서 숨고 그런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큰 손주들하고는 얼굴에 가면, 동물 가면 쓰고 또 손에다가 사자 가면 하는 놀이를 했는데 이거보다도 이렇게 온몸으로 이 맥스처럼 늑대 옷을 입고 하는 놀이를 더 좋아합니다. 굉장히 아이들이 무서운 놀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놀을 때 이런 좀 무섭고 괴물적인 놀이를 하는 것이 성격 개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름답고 고상하고 그냥 조그만 놀이, 플라스틱 놀이 이런 것들은 아이들 성격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괴물들이 사는 나라, 이거는 우리들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나 나나 다른 사람들 세계. 그래서 모리스 샌닥이 사람들 내면에 있는 괴물들을 과감하게 표현하였습니다.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너무 훤하고 합리적이고 우아하고 너무 도시적인 분위기에서는 창의성이 안 나옵니다. 태양이 밝게 떠 있는 데서는 창의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달빛이 떠 있는 곳에서. 그래서 이 책에서도 창문에는 항상 달이 그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모헨도
어렸을 때 귀신, 도깨비 이런 옛날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또 이 책을 지은 모리스 생닥도 아버지한테 옛날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상상력이 풍성하고 창의성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어렸을 때 고생도 많이 하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한테 귀신, 도깨비, 음침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괴물들이 사는 나라의 맥스 한번 조용히 읽어보세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